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연주의 띠의 연간의 경인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금장철이라 그럽니다. 완금장철. 새도 이렇게 강한 새도 녹일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인이라고 하는 영마의 재성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게 금강목이에요. 그러니까 연주 자체는 뭐냐, 전체의 사주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평생 경인 연주에 태어난 사람은 경제적인 먹을 걱정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먹을 걱정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인생관과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경제라고 하는 생활력의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성이 영마니까 영마의 재성은 뭡니까?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재산 관리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경인의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혁과 변화와 이런 그 변화와 개혁을 의미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기운, 비난의 성질.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좋은 운으로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불평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좋은 기운이 나타납니다. 일체유심조로다. 불교의 기본 이념이 뭡니까?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마음이 모든 길을 지배합니다. 운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원함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몸에 나쁜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운세가 막혀버려요. 그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자세가 좋은 운세를 여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경인 연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혁과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 신세 사상, 뭔가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지고 현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의 비판하는 불평 불만의 얘기는 운명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삼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경인 연주에 대한 사주를 풀어보면은 경인, 이모, 무술, 경신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첫째 보는 순위를 뭐냐, 음양을 보셔야 돼요. 이 사주는 양팔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되어 있으면 소극적이요, 의존적이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신중하지만 양팔통은 뭡니까? 양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활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금수가 많아요. 그러나 활동적이지만은 외형적인 거는 뭐냐, 음의 기가 많기 때문에 신중성과 조심성이, 치밀성이 있다고 봐야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인호술이 화예요. 물론 여기 신유술 금극이 돼 있지만은 그게 화가 많은 양팔통의 사주로 일단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주는 외형적인 거는 치밀한 것도 좋지만은
내실에 있어서도 음양의 조화를 갖춘 조심성과 신중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사주를 볼 때는 여자 사주를 재를 상태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토의 재는 임수입니다. 임수는 재물이 되고 남자한테는 여자가 돼요. 위에서 금생수 해줍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요.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냐, 요 재물이 불위에 있어요. 근데 말년에 신유술 금극이 돼 있어서 말년에는 재물운이 좋지만은 작년까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뭐냐, 물인데 옆 밑에 불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서 지글지글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내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불편하고 힘들게 한다는 그 사주는 뭐냐, 재물운도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내를 편안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는 화국이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 말년에 신유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는 뭡니까? 금생술 해주니까 말년에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아내 복도 있고 재물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감명할 때는 신강이냐 신약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주는 화생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술의 간여지동에 신강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달이 5월이니까 인호화가 많으니까 용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후용신이 분명합니다. 금수가 좋습니다. 그럼 5월 갈 때 5, 15, 15세서부터 60년간 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건 일반적으로 금수로 가는데 위에는 목화라고 하는 양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건 힘들지만 내실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역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학원에서 1년 과정을 거쳐서 역학을 배우지만은 실제로 사주를 감명하고 고객과의 상대에서 사주를 감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사주를 우선 공부하고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연구 범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째, 음양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음과 양.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 둘째는 오행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목화 토금수에 대한 성질, 소속. 그 다음에 셋째는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간목,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성질. 간목은 사목이요, 제목이요, 을목은 생목이요, 초목이요 하는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충과 상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상충, 상합. 그 다음에 상극, 생극 조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상생과 상극의 이치예요. 상생과 상극의 이치를 알고 합과 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은 암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지지 속에 천간의 성질이 들어있는 암장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개념을 잘 알고 육신을 통해서 가족관계, 남녀관계, 궁합관계, 직업의 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성질과 통변을 알고 물상법, 천간에 있는 상황과 지지의 요건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용신과 변약을 잘 살펴서 기운 화복을 감명하게 되면은 사주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씩 해서 초보자를 위해서 완전 초보자를 10번만
10시간만 강의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강의 연구 범위 내에서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을 전수해드리는 그런 제가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초보자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속강으로 10회로서 속강으로 역학을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은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건 연구 범위를 알고 오행의 성질을 잘 알고 지지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2신살이 있고 포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태법과 12운성과 12신살과 이런 걸 잘 살펴서 운세 흐름과 기운의 사주를 보게 되면 판단이 나와요. 아무 때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운이 들어올 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때는 뭡니까?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요. 돈이 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뭡니까? 초년과 49세 중년까지는 재물운이 약해요. 그러나 말년에는 뭡니까? 신유술, 금생수이잖아요. 말년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가 언제 좋고 나쁘고 언제 신랑감이 생기고 언제 배우자 운이 좋고 궁합을 보는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인연주와 남자 사주 팔자 양팔통의 화왕의 금수조용신의 사주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